인류는 강하다. 건물을 세우고 혁신을 꾀하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다. 그런데 인류에게 위험이 찾아온다. 혼돈의 기운이 인류를 덮쳤다. 이 혼돈은 인류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간다. 자연의 무자비한 혼돈 속에서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갈 길을 잃었지만 단 한 종은 달랐다. 인류는 번영으로 향하는 비밀의 열쇠들을 찾아내 성공을 거머쥘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서기 1215년 중국 북부 지역. 몽골인들이 몰려오고 있다. 5만 명의 전사들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기병대. 이들의 수장은 바로 징기스칸. 그는 인류 역사상 매우 잔혹한 장군 중 한 명으로 지금 중도를 노리고 있다. 중도는 연경, 즉 오늘날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 해당한다. 도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다. 권력과 학문, 부의 중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당시 중도의 성벽은 길이 29km, 높이 12m에 달했다. 하지만 공격에는 취약했다. 중도의 인구는 약 50만 명. 이제 곧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쟁이 시작된다. 도시 거주민과 유목민의 대결. 징기스칸은 부족장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살해되면서 추방당했다. If you survive a childhood like Genghis Khan, you're going to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You're going to want to prove to everybody they were wrong. You're going to want to prove that you know what you're doing. You're going to want to prove that you're the baddest guy on the block. 유배지를 탈출한 징기스칸은 사력을 다해 최고 자리에 올랐고 몽골을 통일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정복 작전에 돌입했다. 작전 성공의 열쇠는 바로 말. 중앙아시아에서는 5,000년 전부터 말을 길들였고 말은 영역을 넓히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몽골인들은 하루에 480km 가까이 이동했다. 전쟁에 말을 사용하면서 인류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 If we go back to the Mongols fighting against the Chinese, what we see is the first trip point in a history that will eventually bring us to the tank. And that trip point is horses. 몽골인들은 3살 때부터 말을 타기 시작하고 고삐 없이 말 타는 법을 배운다. Well, when they encountered humans on foot, to the Mongols, those humans were a lot like sheep. You could scare them, you could bully them, they'd run. 전력으로 질주하며 활을 쏜다. It's the first version of the Blitzkrieg. It is being able to ride into a place, do damage, and then disappear before anybody even knows what hit them. 몽골 전사들은 각자 4필의 말을 거느렸고 말 위에서 먹고 잠잤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몽골군만큼 빠른 속도로 멀리 이동하는 군대는 없었다. They would travel faster than the news of their arrival. 기후 변화 또한 인류 역사의 중요한 요소로 몽골의 세계 제패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격렬한 태양 활동이 일어나고 강력한 복사 에너지가 지구를 달군다. 300년간 이어질 지구 온난화의 시작이다. Climatic changes in the ancient world, in the pre-modern world, directly affected historical events. 몽골의 가뭄이 찾아오자 목초지가 사막으로 변했다. 몽골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중국으로 향했다. 중국은 당시 아시아의 강국이자 세계 최대 도시들이 밀집한 곳. China is the great prize. If you can conquer China, you conquer the land of infinite supplies. Grain, of silk, of tea. China is the richest prize that Mongols can possibly take. 중도가 가까워지자 칭기스칸은 최후 통첩을 보냈다. 항복하지 않으면 죽음뿐이다. 몽골인의 잔인함은 악명이 높았다. 포로들의 목을 베고 사람의 두개골로 탑을 쌓았으며 아이들까지 무참히 학살했다. I imagine for someone sitting in a city, looking out over the wall, and seeing the massive Mongol horde is coming in your direction. You have to immediately question yourself as to why am I still in this city? I need to leave or I'm dead. 당시 칭기스칸은 수많은 여성들을 겁탈했는데 오늘날 200명 중 한 명이 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다. The greatest happiness is to gather into your bosom your enemies' wives and daughters.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6만여 명의 여성들이 몽골인에게 겁탈당할 상황에서 자결을 택했다고 한다. 말을 탄 몽골인들이 성문에 도착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들은 중국인 기술자를 이용하기로 했다. 성문을 부술 기둥을 만들게 한 것이다. 전쟁 포로들이 자신들의 도시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중도의 군인들은 그런 동족을 죽여야 성을 지킬 수 있었다. 성문이 열리면 도시는 함락된다. 결국 중도가 몽골의 손에 넘어갔다. 수많은 사람이 잔인하게 학살됐고
도시는 화마에 휩싸였다. The Mongols were an unbelievably effective military force. If they had a target they wanted to take, no one stood in their way. 한 목격자의 증언이다. The earth was greasy with human fat. 징기스칸은 평생 최대 4천만 명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전해진다. 히틀러의 버금가는 놀라운 수치다. 그는 불과 25년 만에 약 120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정복했다. 로마가 400년간 차지한 영토보다 넓은 면적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인 셈이다. 그 성공의 열쇠는 바로 통신이었다. 미국 속달 우편 회사인 포니 익스프레스가 생기기 600년 전 몽골인들에겐 이미 우편 제도가 있었다. 이들은 말을 타고 미국 면적의 2배나 되는 영토를 오갔다. 몽골인들은 48km마다 말 400마리가 준비된 교대 초소를 두었다. 임무를 맡은 전령이 이곳에 도착해 마패를 보여주면 음식과 새말을 받을 수 있었다. 세계 최초의 여권이었던 셈이다. As a result of Genghis Khan's conquests,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one can safely travel from one end of the world to the other end. 종이와 인쇄술, 그리고 화약 또한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파됐는데 이 모두가 인류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편 같은 시기에 무서운 살인마가 등장했다. 그리고 유럽 인구의 절반이 이 살인마에게 목숨을 잃게 된다. 인류는 이제 질병이란 끈질긴 적과 싸우게 됐다. 유럽과 아시아의 교역로 중간에 이시쿨이란 마을이 있었다. 징기스칸이 죽은 지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그의 제국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극악무도한 여행자가 이곳에 나타난다. 박테리아다. 사실 이 단세포 미생물은 35억 년 동안 지구 전역을 뒤덮고 있었다. 우리 몸에는 일반 세포보다 박테리아 수가 더 많다. 대부분은 해가 없고 필수적인 균이다. 하지만 이건 살인 박테리아였다. 이시쿨에서 전염병이 퍼져나갔다. 기록에 남은 최초의 사망자는 푼룩이다. 그는 기혼의 기독교 신자였는데 아내가 쓴 민간요법은 소용이 없었다. Imagine your husband comes back from trading and he has these big blue blisters. He feels ill. Is it from the air? Is it from the water he drank? Is it some foreign animal inside of him? What's going on? You're completely confused. 박테리아는 굴룩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리고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곧 그의 몸속 분비기관이 뒤틀리며 부풀어 올랐다. 피부엔 고름이 가득 찬 커다란 종기가 생겼다. 가래토시였다. 선페스트에 걸린 것이다.
이 병은 잘 보이지 않는 보균 생물에 의해 전염된다. 바로 벼룩이다. 벼룩은 피를 빨아먹고 산다. 벼룩에 물리면 전염성 박테리아가 혈액에 퍼지게 된다. 블룩의 아내가 모르는 게 또 있었다. 그녀 자신도 벼룩에게 물린 것이다. 며칠 후면 둘 다 죽을 운명이었다. 1337년 이시쿨에서 4명이 사망했고 2년 뒤엔 100명이 죽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Once they've spread, these infections don't stop. Improved transportation makes diseases almost impossible to control. 페스트균을 지닌 벼룩이 숙주를 찾았다. 바로 인간과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물인 곰쥐다. 아시아가 고향이지만 로마군 덕분에 유럽으로 건너갔다. 암수 한 쌍이 1년에 2,000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곰쥐 한 마리의 병원체를 지닌 벼룩이 8마리까지 기생한다. 몽골의 무역로를 오가는 화물에는 이런 곰쥐들이 득실거렸다. 이시쿨에서 퍼져나간 페스트는 동쪽을 휩쓸며 중국까지 퍼져나갔고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확산된다. 흑해연안의 카파. 경제 활동이 활발했던 이 항구 도시는 동서양의 교차점이 있었고 이탈리아 상인들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당시 페스트가 유럽으로 확산되는 걸 앞당긴 사람이 있다. 바로 징기스칸의 후예 자니베크다. 그는 친형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한 인물이다. 당시 자니베크는 몽골 제국을 서쪽으로 확장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카파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그에겐 새로운 무기가 있었다. 페스트에 걸린 그의 병사들을 대체할 새도 없이 죽어나가는 상황이었다. 자니베크는 여기서 묘안을 얻었다. 페스트로 죽은 병사들을 무기로 쓴 것이다. Biological warfare wasn't entirely new. In the 6th century BC, both the Assyrians and the Greeks used to poison wells. But at Kaffa, the Mongols took it another stage. They launched it physically, like a chemical bomb. 생물학적 무기는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165개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류를 한 번에 전멸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니베크처럼 생물학적 무기를 쓴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당시의 기록이 남아있다.
What seemed like mountains of dead were thrown into the city. The rotting corpses tainted the air. The stench was overwhelming. There can be no weapon that is as terrifying as what is unleashed with biological warfare. You cannot see germs. You cannot see disease. And nothing you can do can make you immune to it. 파파 주민들은 전염병을 피하려고 유럽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병균과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페스트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대륙으로 무대를 옮긴다. 1348년 이탈리아의 시에나. 한 가족이 문을 걸어 잠근 채 집안에 숨어 있다. 아버지가 상황을 기록한다.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기록이다. 유럽의 전염이 시작됐다. It was a cruel and horrible thing. I don't know where to begin to tell of its brutal and pitiless ways. 생존을 위한 인간의 사투가 시작됐다. 인류는 멸종을 막기 위한 싸움에 직면했다. 이탈리아의 시에나. 페스트가 유럽을 덮친 지 6개월 만에 수천 명이 사망했다. 아뇰로 디 투라. 지역 사업가이자 연대기 작가인 그는 가족을 집안에 들이고 외부와 차단했다. 페스트가 집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됐기 때문이다. 투라는 불과 연기로 페스트를 쫓으려 했다. 그 누구도 쥐가 범인일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You don't know what the real cause is. It could be in the air, it could be in the water. And so you have this sensation around you of something building up, but you don't know what it is. 아시아에서는 페스트가 퍼지는데 10년이 걸렸다. 마을에서 마을로 천천히 옮겨갔다. 반면 유럽은 최적의 번식지였다. 수백 개의 도시와 8천만 명의 인구가 좁은 공간에 밀집돼 있었기 때문이다. These cities had all the conditions to sustain plague, the filth, the squalor, the rodents that were just considered part of natural life at that point, and nobody considered that these rodents and their fleas could potentially be a problem. And then you had this massive number of people all packed together in these small dwellings, and it was the exact sort of situation you would want if you were trying to cause a plague epidemic. 결국 페스토는 투라의 집에 침투했고 아내인 니콜로치아가 감염됐다. If you've ever seen bubonic plague, it's very gross. A huge purple growth takes place, which creates psychological trauma, havoc, and incredible fear. 아뇰로 디 투란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Vomit regularly, especially at the first sign of any illness. Drink a glass of your own urine twice a day. Apply an ointment to the bubo made of honey, egg yolks, and scorpion oil to draw out the poison.
avoid sex and baths. 마침내 의사가 도착했다. 그는 병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허브를 참은 두건을 두르고 있었다. 의사의 처방은 피를 빼내 균을 없애는 것이었다. Physicians would try any desperate measure that could work. Bloodletting was tried, leeches were used, but none seemed to work. In fact, the smartest thing a doctor could do is stay away from the patients, because inadvertently we were taking the bacteria from one patient to the next. 그 사이 병균이 변이를 일으켰고 새로운 방식으로 번식하며 확산됐다. 더 이상 벼룩이란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았다. 병균은 공기로 전염됐다. The airborne plague is fundamentally different because it now can be transmitted from human being to human being. 75%였던 치사율이 이제 100%에 가까워졌다. (6개월) 만에 시에나 인구의 60%인 3만 1,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More than 2 out of every 3 persons you knew in Siena were gone. Families decimated, clans decimated. Everybody decimated. I, Agnolo de Tora, buried my children with my own hands. There was no one who wept for any death, for all awaited death. So many died that all believed it was the end of the world. Fear and panic sets in, and you're asking yourself, what's causing this? Did I do something wrong? Did I forget to go to church? And each symptom seems like the devil is doing it. The overwhelming theory was an avenging God. Somehow, this was the anger of God causing this disease. 이제 인간의 신앙이 시험에 들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아비뇽. 이곳엔 교황 클레멘스 6세가 머물고 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로 대규모의 군대와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다. When plague hits Avignon, the people expected the Pope to come to their salvation, to go and intercede to God to stop the plague. 하지만 클레멘스 6세는 페스트를 막지 못했다. 페스트는 하루에 1,300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아비뇽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교황 클레멘스 6세는 덜판을 사서 11,000명을 묻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결국 교황은 과감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론강을 희생시켜 떠다니는 공동묘지로 만든 것이다. As bodies floated down the Rhone River, people realized the Pope could do nothing for them. Either God wasn't listening, or worse.
상실감과 두려움이 분노로 변했다. 폭도들은 원망할 대상을 찾았고 유럽 전역에서 사냥이 시작됐다. 희생양이 필요했다. 1349년 페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쓸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성을 잃고 약해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아다녔다. 독일 스트라스부르크. 이곳은 아직 페스트로부터 안전했다. 하지만 섬뜩한 소문이 페스트보다 더 빠르게 퍼졌다. 음모론이었다. 유대인이 식수에 독을 탄다는 소문이었다. This was the Middle Ages. This was before the scientific revolution and the scientific method. You had a world that was rife of superstition, anger, confusion, and unfortunately, that often bubbled off into prejudice. 유대인들은 기원전 6세기에 외세의 침략을 당한 이후 세계 곳곳에 퍼져 공동체를 이뤘다. 오늘날 26개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인구수는 1,000만 명이 훨씬 넘는다. 두려움에 빠진 인간에게 소수민족은 매우 만만한 대상이다. 당시 스트라스부르크 정부는 유대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거리에 호위병을 배치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오히려 경멸을 낳았고 폭도들이 직접 처단에 나섰다. Kinder, schnell! Schnell! (2월 14일) 성 발렌타인 축일의 대학살이었다. 스트라스부르크의 유대인들은 개종 아니면 죽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유대인 1,000여 명이 불에 타 숨졌지만 대학살도 도시를 구하진 못했다. 5달 후 페스트가 덮쳤고 16,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럽 전역의 대도시들이 유령 도시로 변했다. 어느 목격자의 증언이다. Shops are shut, people rare. A deep silence in almost every place. Consider what we were and what we've become. There was a crowd of us. Now we're alone. 작은 박테리아 때문에 인류는 무력한 존재가 됐다. 페스트는 아시아와 유럽을 휩쓸며 15년간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바다가 인류를 살렸다. 페스트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오는 것을 대서양이 막은 것이다. 인류의 미래는 예지력이 있는 지도자가 결정하는 법이다. 칭기스칸이 죽은 후 200년, 잉카의 한 젊은 전사가 전투를 준비한다. 파차쿠티.
혈기왕성하고 용맹한 패기 넘치는 군인이다. 그가 태양신의 예언을 받아 벌인 대규모 전투 덕분에 잉카 제국이 탄생한다. Pachacuti had an enormous sense of himself. The name means world shaker. He gave himself the name of, I am the conqueror of the world.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선 9천만 명의 사람이 다른 세상과 단절된 채 완전한 고립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이 신세계에는 말이 없었다. 모두 사냥당해 멸종됐다. 철기도 없었고 바퀴 달린 운송 수단도 없었다. 안데스 산맥에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고냉지 농업이었다. This is a mountainous people, a mountainous society. And so if you want to have available farmland, you have to build terraces along the mountain slopes. And when you go through the Andes today, you see the remains of terraces everywhere. 해발 수천 미터 위에서 잉카인들은 다른 문명에선 알지 못하는 작물들을 재배했다. 감자, 토마토, 옥수수였다. 60년 후 스페인 사람들이 이 작물들을 유럽으로 가져갔고 그것은 인류의 식단을 바꾸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 하지만 그 비옥한 땅 때문에 잉카는 침략당한다. 삶의 터전을 지키려면 맞서 싸워야 했다. 파차쿠티의 상대는 무시무시한 왕과 군대. 적군의 수장은 바로 죽은 왕이었다. 인류의 이야기는 운명을 지배한 사람들이 이끌어 나간다. 잉카의 수장 파차쿠티와 그의 적 찬카족이다. 찬카족은 피해 굶주렸다. 이들은 적군의 뼈를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의 목표는 파차쿠티를 없애고 잉카의 수도인 쿠스코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찬카족을 지휘하는 수장은 우스코 빌카였다. 강하고 냉혹한 왕의 시신. 살아서는 찬카의 공포정치 시대를 열었고 죽어서는 사제들을 통해 통치했다. In the Andes, the ancestors are very much present in people's lives. And so important people are mummified.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이집트인들보다 훨씬 먼저 미라를 만들었다. 아이에서 성인까지 가족 전체를 미라로 만들었다. 무려 7,000년 전에 만들어진 미라도 있다. 우스코 빌카가 있으니 창카 전사들은 무적이 된 듯했다. 수적으로도 우세했고 포로로 잡힌 동족도 없었다. 하지만 파차쿠티에게도 전략이 있었다. The goal was to try to capture the mummified body of your enemy. If you could topple Uskavilka, then victory was yours. 파차쿠티는 우스코 빌카보다 더 강력한 존재를 믿었다. 태양신 인티. 잉카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다. 전투 전날 밤 태양신이 그의 꿈속에 나타나
영예로운 승리를 약속했다. Pachacudi seizes the idea of portraying himself as the living sun, Inti himself, embodied by the power of the sun. 파차쿠티의 아버지는 도망갔고 그의 형도 달아났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남아 잉카족을 이끌고 싸우기로 했다. You go about proving yourself to your men by setting the example and saying, you know what? I might die today, but that's okay, because I was born to do this. And I guarantee it, every true leader that's ever went into combat has felt that way. 파차쿠티는 칭카족을 조롱했다. 적들은 분노했다. 파차쿠티는 부하들을 진정시키며 대형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적에게 돌 세례를 퍼부었다. Every time I went into combat, it had everything to do with the will to win. That's what wins battles. 파차쿠티가 돌격에 나섰다. 그의 용맹함은 후대의 전설로 전해진다. The young prince threw himself at the enemy. He was so agile and fast, he terrified Iskavilka's bodyguards. 결국 찬카족이 패했다. The Incas' victory over the Chancas was legendary. They never stopped talking about it. They never stopped celebrating it. 그 후 파차쿠티는 아메리카 대륙 최대의 제국을 세우게 된다. 오늘날의 칠레와 볼리비아, 페루 지역 대부분이 잉카 제국의 영토였다. 파차쿠티는 이 지역들을 연결하는 4만 킬로미터에 달한 도로를 닦는다. 지구상 가장 가파른 지대의 말이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마추픽추를 세운다. 구름에 둘러싸인 공중도시.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도시였다.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유럽에서 전염병을 이겨낸 생존자들이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정복과 탐험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그리고 이는 신세계의 발견으로 이어진다. 인류를 구원한 뜨거운 사막. 금. 그리고 화폐. 르네상스의 시대가 열리고 중국에서는 획기적인 무기로 새 왕조가 열린다. 그리고 동방을 꿈꾸는 한 사나이는 미지의 세계로 향한다. 제6편 생존자들.